건프의 영화책. 오늘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부제가 최전선어에서라고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총 6편짜리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게, 나레이션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생존자들의 인터뷰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영상들이 뭐 연출이나 재현이 아니라 실제 그 당시에 기록된 영상들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에 어쨌든 독일도 프로파간다라고 해서 선전선동을 위한 어떤 영상 기록문들과 영상들을 많이 찍었었고, 그리고 미국도 실제로 미드웨이 이전에 영상을 찍기 위한 그 감독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어쨌든 다양한 기록 영상들과 그리고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조명한 다큐멘터리를 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은 뭐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실제 영상과 실제 생존자들의 어떤 인터뷰들이 너무만 구성이 된 그런 괜찮은 다큐멘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6편인데요. 1부는 지배민족입니다. 지배민족. 1939년부터 1940년. 독일군은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에 침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 2차 대전은 히틀러가 폴란드를 점령한 뒤에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게 일부는 히틀러가 어쨌든 히틀러의 공산당을 만들고 총통이 됩니다.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에서 어떤 수모를 대각했다는 그런 정책으로 국민을 선동해서 일단 폴란드 침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당황한 프랑스와 영국은 서부전선 쪽에 특히 프랑스는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마지노선이라는 기다란 그런 벙커 같은 거를 만들죠. 하지만 독일은 그 만리장성 같은 긴 마지노선 옆에 있는 빽빽한 숲을 뚫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독일은 그 숲을 탱크를 밀면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이 무력화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2차 대전의 어떤 양상을 볼 수 있죠. 1차 세계대전 1917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참호를 파고 거기서 저쪽 참호와 이쪽 참호 사이에 서로 뭐 몇백 미터 전진도 못하는 그런 되게 소모적인 전쟁을 계속 했다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은 이제 본격적인 그 탱크와 비행기와 이런 전쟁 무기들이,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탱크에 의해서 마지노선 옆쪽 숲이 뚫리게 되면서 프랑스는 히틀러에게 넘어갑니다.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는 히틀러였던 모습들이 영상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그 유명한 덩케르크라는 영화를 통해서 영국 군들이 프랑스를 도와러 들어갔다가 덩케르크 해안에 몰리게 되는
쫓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도가래든 지 형태의 어떤 해변가의 영국군들이 탈출에 몰리지만 이들을 나를 수 있는 대가 없어서 민간인들이 영국에서 덩케르크까지 배를 끌고 가서 군인들을 구해내는 그 내용이 덩케르크라는 영화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어쨌든 독일의 공습이나 이런 거에 나름의 대비를 하고 그리고 공중전에서 일부 승리를 하면서 어쨌든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그런 상황들이 일부에 나와 있습니다. 일배 지배민족. 이분은 세계 재패. 1941년. 전쟁은 이제 더 치열해지고, 추축국은 대단한 기세를 올립니다. 독일군이죠. 히틀러는 소련 국경으로 병력을 보내서, 작전을 개시하게 됩니다. 2부 세계 재패는 이제 독일군이 서부 쪽을 이제 먹고 세계 재패를 노리면서 그 장면이 나온다. 영국의 어떤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유보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잠수함들의 실제 모습들이 막 나오는데 폭풍호 속에서도 바닷속에서 영국의 보급선이나 이런 선들을 함정들을 폭파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유보트도 영화로 많이 제작이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까지 이제 독일이 진출을 하게 되는데 아프리카 그 북부 쪽을 독일이 점령을 해 나가면서 서쪽 그리고 남쪽의 아프리카 그리고 이제 동쪽의 소련까지 이제 확전을 시킵니다. 그래서 독일이 41년도에는 소련으로 러시아 쪽으로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제 뭐 보급로라든지 이제 추운 겨울이 오면서 속도가 좀 늦춰지고 그리고 스탈린은 독일과 전면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일본이 아시아 전체 뭐 필리핀, 마닐라,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각 태평양 지역에 있는 섬들을 다 먹으면서 점점 확장을 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 얘기도 나옵니다. 무솔리니 이탈리아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결국 일본이 진주만을 포격하며 공습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 참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미국은 사실 영국 처칠이 계속 참전을 독려했지만 군수물자 정도를 지원할 뿐 참전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진주만 공습을 하게 되면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까지가 이제 2부 그리고 3부는 전환점입니다. 1942년 독일군은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를 향하다가 뭐 기름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스탈린그라드로 방향을 바꾸면서 여기서 이제 고립되면서 약간의 전환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부는 전환점입니다. 3부 연성을 계속하던 승승장구하던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하고 전쟁이 이제 3년차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진주만을 공격해서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고 북아프리카를 점령했던 독일은 영국에 의해서 조금씩 반전을 맞게 됩니다.
패배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리고 독일은 러시아 모스크바를 향하다가 스탈린그라드로 방향을 접었고, 스탈린그라드에서 고립되면서 굉장히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또 미드웨이 해전에서 미국에 지으면서 해군 전력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됩니다. 이탈리아도 로마까지 그 연합군들이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스탈린그라드에서 고립이 되어가지고 석유도 식량도 없는 독일군들이 그런 인육을 먹기도 했다는 정언이 나오고, 결국 투항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 삼보에서 전환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러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패배하고, 그래서 전쟁의 일종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3부가 그런 얘기고요. 4부는 유럽 노세입니다. 1943년 전략을 바꿔서 적의 영토를 침공하는 연합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반격이 시작되는 4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독일의 군수공장을 본토를 폭격하기 시작하고, 미국은 일본의 태평양 섬들을 하나둘씩 공격해서 거점을 확보하고 일본 본토 공격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상당한 이제 압박을 받고, 이제 패전의 어떤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 4부에서 펼쳐집니다. 여기에 보면 뭐 그런 얘기 나옵니다. 뭐 옛날에 고성이던 몬테카시노 폭격? 요거를 뭐 폭격하느냐 마느냐. 왜냐하면 오래된 뭐 그런 성이고 유물이고 해서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하지만 폭격은 했고, 그러나 독일 군대는 없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잠시 나옵니다. 5부는 침공입니다. 1944년 연합군이 이제 나치치아 유럽을 침공하는 정말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결전의 날 연합군 병사 10만 명이 프랑스를 되찾기 위해 영국 해협을 건넙니다. 5부 침공, 이게 이제 일종의 노르망디 전투가 나옵니다.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변으로 연합군이 대규모 상륙작전을 펼치고 공수부대가 이제 투입되고 하면서 이제 독일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서쪽과 동쪽에서 동시에 이제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서 뭐 벌치 전투나 이런 쪽에서도 독일군이 점점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게 되고, 일본은 이제 워낙 뭐 이오지마 섬의 어떤 전투라든지 막 일본 군들이 막 그런 자폭퇴를 한다든지, 물론 가미가제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가미가제 얘기도 나오면서 일본 군들 어린 이제 해상 전투력을 많이 잃었고, 이제 어린 비행사들을 훈련시켜서 그냥 자폭 공격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뭐 천황의 술잔을 마시고 그냥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그대로 그 군함에다가 들이받는 형태의 어떤 공격을 하게 되죠. 꽤 그래도 피해를 많이 입은 것 같지만 그래도 뭐 익숙한 조종사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막 섬에서 일본 주민들이 절벽에서 자살하고 이러는 장면들, 막 자결하고 이러는 장면들을 보면서, 영화에도 잘 나옵니다.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 그 감독의 영화들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잘 나옵니다. 일종의 핵소고지도 그런 영화죠. 이 심리적으로 미군에 굉장히 압박을 받습니다. 일본 군들이 너무 치열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덤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서 미국이 일종의 더 이상의 미군의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핵무기를 준비하기 시작하죠. 핵폭탄을 준비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 한 방으로
끝나는 그런 장면들이 6화로 이제 넘어갑니다. 6화는 이름이 최후의 저항입니다. 1945년 연합군이 베를린에 들어왔는데도 독일과 일본은 포기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결국 최후의 군사 조치를 동원하게 됩니다. 이게 핵폭탄이죠. 그래서 6화에서는 그래서 그 장면을 갑니다. 독일이 이제 베를린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제 민간인들과 어린 아이들까지 이제 그 방어선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베를린에 누가 먼저 들어가느냐, 서쪽에서 연합군이 먼저 들어가느냐, 동쪽에서 러시아가 먼저 들어가느냐, 뭐 이런 걸 하다가 결국은 베를린은 러시아가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 뭐 그런 얘기도 있죠. 뭐 연합군이 들어가서 피해를 보는 것보다 그냥 러시아가 들어가게 하는 게 나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소련은 붉은 군대가 동부에서 들어가고 연합군 서부에서 진격하고 그러면서 이제 히틀러는 자결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베를린은 거의 공습과 폭격과 이래서 거의 초토화가 됐죠. 그리고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핵폭탄 2발을 맞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맞으면서 정말 초토화가 됩니다. 초토화가 되고 거기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은 전쟁의 종식에 축배를 들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 뭐 이후에 정리를 하면서 이제 유태인 수용소의 어떤 만행들을 적나라하게 보게 됩니다. 이게 영상으로도 사실 보여주는데 막 이렇게 알몸의 시체들이 짐짝처럼 가득 쌓여 있는 그 수용소의 어떤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학살의 어떤 진상들이 밝혀지는 그게 이제 6화의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다큐멘터리 6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실제 리얼한 영상들을 다 취합해가지고 만든 거라서 진짜 그 당시의 어떤 모습들을 리얼하게 볼 수 있다라는 그게 있고, 실제 지금의 생존자들, 일본군, 뭐 독일군, 미군, 뭐 연합군, 이런 사람들의 어떤 정원들이 너무나 리얼하게 들어가 있어서, 진짜 그 전쟁의 어떤 한복판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건 뭐 어떤 해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 어떤 리얼한 그 모습들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약간 충격적이기도 하고 사실의 어떤 그런 영상들이 볼 수 있다는 게 지금의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들한테는 정말 약간 섬뜩하게 다가오는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넷플릭스에서 6편을 볼 수 있고요.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런 생생한 리얼한 영상들의 어떤 2차 세계대전을 바라보는 그런 멋진 다큐멘터리였습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저 참호 속에서 비 맞으면서 동료들의 시체가 썩어가는 거, 지들이 막 굴러다니고 막 전염병이 돌고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거였다면 2차 세계대전은 탱크와 비행기와 뭐 폭격과 이런 다양한 장비와 무기들이 나오면서 정말 이게 쉽지 않고 서로 밀고 밀리는 그런 전투를 엄청나게 많이 했겠구나.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보급품이라든지 고립된다든지 이런 땅굴을 파고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섬에서 미군이 함포 사격을 배에서 어마무시하게 하고
뭐 비행기로 폭격을 하고 해도 여전히 사람들은 땅 밑에 숨어 있거나 살아서 다시 육상에서 그런 또 육상전을 펼쳐야 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다른 영화에서도 굉장히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핵소고지라든지 뭐 이오지엠에서 온 편지라든지 이런 영화에서 잘 표현되어 있고 그 2차 대전의 어떤 어려움, 힘겨움들이 잘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포로가 돼서 끌려 나오는 독일군들 막 그리고 뭐 소련군들도 있었겠죠. 연합군도 있고 그런 군인들을 막 총 대머리로 막 때리고 막 이렇게 포로들을 막 이렇게 폭행하고 이러는 장면들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육을 먹었다는 그 장면도 고립됐을 때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 독일에 부역했던 그런 사람들을 시민들이 머리를 삭발을 시키고 그게 프랑스였는지 모르겠는데 프랑스였던 것 같은데 막 머리를 삭발시키고 빡빡 멀게 해서 막 이렇게 조롱을 당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도 사실 우리는 잘 몰랐던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게 하고 힘겹게 했던 전쟁의 어떤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다큐멘터리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제2차 세계대전 최전선에서라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6편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안녕.